반갑습니다.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욱진입니다. 우리 이제 강성빈 선생님과 함께 행정학, 행정법은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한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은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죠. 특히 사회과학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체감상 높은 과목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합격한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물어보면은 행정법은 어느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이제 고득점이 나왔다. 자신 있게 전략 과목으로 삼았다라는 과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행정법은 기출의 반복이어서 그래요. 나오는 주제가 정말 고정돼 있고 그 나올 만한 것만 확실하게 잡아서 빠르게 치고 나가면은 진짜 3달 만에도 합격이 가능한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뭔지는 잠시 후에 이제 합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행정학입니다. 워낙에 어렵게 나오고 진짜 헬정학으로 나오기, 물론 우리 교수님은 헬스의 헬정학이 있던데 근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특징이길래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진짜 저도 그 행정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배우는 입장과 가르치는 입장 모두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문제를 범위를 넓게 해서 출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정학은 범위가 넓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렵거나 한 부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친숙한 얘기들도 대단히 많은 편인데 그 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은 중요한 주제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빨리빨리 하고 약간 부수적인 주제들까지도 꼼꼼하게 좀 정리가 되었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데이터 정리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꼼꼼한 정리까지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이기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이제 초시생이라고 한다면 먼저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까, 교수님? 개념 따로 문풀 따로가 아니다. 무조건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개념 공부는 결국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객관식 문제 20개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연습을 시작할 때부터 개념 공부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 너무 생소한 이 전공 과목들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론 공부만 해선 전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이론이랑 같이 공부할 거를 제가 강의 OT 때도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기출만 보면 되겠구나. 70에서 75점까지는 가능할지 몰라요. 진짜 생 기출 박치기로. 그리고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점수가 거기서 멈추죠. 요즘에 어려워진 경향 생각할 때 조금만 선지의 베리에이션을 줘버리면은 그냥 낚이거든요. 그래서 제 월간 모의고사나 동영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맞출 수 있게끔 살짝의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변별력 가르기 정말 좋거든요. 앞으로 이제 행정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워질 만 있잖아요. 더 어려워질 일만 남았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절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보자는 절대 안 되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보고 암기해야 되는 거다라고 한마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학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들으면서 놀란 게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일단 기출 데이터를 다 풀어보면서 혼자만의 정리를 해나간다는 거는 AI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정리해드리는 용어 정도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이해를 했어도 금방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지를 좀 보면서 이런 포인트 가지고 정답을 바꿔내는 편이다라는 것 정도는 캐치를 하고 가야지 내가 이해한 것을 바로 복습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통해서 복습은 어떻게 하기를 좀 권하고 계신지. 복습하는 거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다. 당신이 오늘 처음 배운 이 어려운 용어, 긴 문장으로 써있는 판례를 내가 혼자 그냥 읽어봤을 때 수업 중에 배운 게 대충 이런 말이겠구나 이해만 되면 패스. 절대 외우려고 할 것도 없고 키워드를 막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것도 없고 모든 건 불필요한 과정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면 다 패스. 그리고 아는 상태에서 제 교재엔 기본적으로 OX가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OX 풀어봐서 어느 정도 맞췄고 틀렸다 하더라도 왜 틀렸는지 다시 보니까 알겠다.
네, 그럼 그냥 복습 끝이에요. 요 정도 하면은 빠른 친구들은 1시간, 조금 오래 걸려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마저 마치게 될 거고, 요 정도면은 그날 또는 그 주에 복습은 끝났다가 결론인 것 같아요.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확인은 해야 돼요. 수강후기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OX에 대한 얘기가 항상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OX 프린트를 드리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선지를 볼 때 이 선생이 어떻게 읽어서 이거를 선지를 읽고 바라보는구나, 이걸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이 선생이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포인트를 두고 읽고 있구나, 이거를 같이 한번 느끼면서 풀어봤으면 수업 끝났을 때 OX 프린트라고 해봐야 제가 뭐 수십 장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장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이제 왜 틀렸었고 어떤 내용이고 한번 이해를 했고, 그리고 관련사항 이론서를 참고 수준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4시간짜리 수업이 아주 짧은 시간에 복습이 가능해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암기하다 보면은 이해가 된다, 뭐 이해하다 보면은 암기가 된다,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선 이해가. 그렇죠. 관련해서 아까 대부분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마 교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앞에 걸 자꾸 까먹는다. 진짜 이회독 내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정상이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첫 강의 시작할 때 OT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 시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전출하고 한 번도 안 졸고 복습 정말 깔끔히 하고 OX 다 맞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2달 후에는 절반은 날아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야, 100이나 공부했는데 50을 까먹었다가 아니라 0에서 시작해서 50까지 늘어난 거죠. 1회독만으로. 아니 1회독만에 50이 되네? 그럼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은 그 50이 60, 70, 80이 되게 되는 거고, 결국 시험 직전에는 적어도 행정법 기준으로는 10여 회독 정도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합격에 필요한 95 정도까지는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그럼 합격하는 거고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매 회독 때마다 조금씩 이제 덜 까먹는 거예요. 더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내가 기억에서 머릿속에서 없어졌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잠재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는 우리 뇌가 여러분 똑똑해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 누구였지? 맞다, 그 사람이었지.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냐면은 머릿속에서 완전 날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만을 우선적으로 뇌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앞서서 배웠던 것들은 잠재돼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잠재돼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이끌어내는 게 커리큘럼이니까 우리가 또 반복도 시켜드리고 문제도 다시 풀어드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업 중에 하는 것만 해도 벌써 회독수는 증가가 되고, 또 이제 복습도 하면서 회독을 하다 보면 잠재되어 있는 그 기억들이 조금씩 차오르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AI는 한번 데이터가 입력되면 절대 까먹지 않죠. 근데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면 아무리 뛰어난 AI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도 이해와 거기에 따른 또 익숙함의 어떤 반복이라 그럴까요? 그 과정에서 몸에 이렇게 익숙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체화되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해가 우리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반드시 모든 거를 스텝 바이 스텝 다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내가 다음 챕터를 넘길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해를 100%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행정법학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세요. 가끔씩 좀 투머치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이 대법원 판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보기엔 판례가 이상한 것 같다. 당신이 대법관이 아니잖아요. 판례를 비판하고 판례에 대해 평석을 하고 하는 거는 수십 년간 행정법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문제고, 우리는 판례의 결론을 머릿속에 집어놨다가 시험장에 꺼내서 객관식 OX를 맞춰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거면은 대학원을 가세요. 수험과는 안 맞으신 것 같습니다. 수험적으로 가장 고시 공부에서 버려야 될 건 완벽주의입니다. 정말 가장 최악이에요. 항상 수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무튼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는 뭐냐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만 딱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얘기도 학생분들이 의외로 또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교재는 굉장히 슬림해가지고 교수님이 저렇게 슬림하게 만드신 목적이 아마 저랑 분명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교재 설명 한번 드려보면은 보통 행정법 기본서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다 분권돼서 나오죠. 2권짜리로. 왜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얇아야 8,900페이지, 뭐 두꺼운 건 1,000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거의 벽돌이죠. 근데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책을 출간할 때부터 제 수험 생활을 바탕으로 좀 얇게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처음 이 공무원 강의를 시작할 때 한 600페이지 정도를 만들었고 올해 전면 개정을 통해가지고 600도 많다. 더 줄이고 싶다 해가지고 한 450페이지까지 줄였거든요. 아,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활 내내 가장 포커스를 맞췄던 게 난 이 책 하나로 끝까지 가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여러 번 보게 될 경우에는 마치 어떤 내가 본 책의 내용이 사진 찍은 것처럼 딱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 예를 들어 여기 페이지 왼쪽 아래쯤에 어떤 그림이 있었고 오른쪽 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까지가 진짜 책을 정말 많이 손때 묻을 정도로 보다 보면 기억이 나게 돼요. 그게 고시 공부의 가장 중요한 소위 반복 회독이라는 건데 그게 단권화 교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끝까지 쭉 여러 번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1회독 때는 제 이론 커리가 64시간짜리 커리예요. 이제 2회독 과정에서는 더 많은 내용을 보거든요. 심도 깊은 어려운 판례 한 10%를 추가해서 더 보기 때문에. 근데도 런타임으로는 30시간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강의 시간으로도 2회독만으로도 시간이 거의 2배속으로 줄어드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회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점점점 회독할 때마다 더 빠르게 적은 시간만 투자해서 한 바퀴 돌릴 수 있게 됩니다. 4주일 회독으로 한 바퀴 돌리세요. 늦어도 2주일 회독이 가능해지거든요. 열흘, 7일, 5일, 3일 그리고 시험 직전 일주일 전에 하루, 시험 전에 3시간 이게 가능토록 하는 유일한 교재는 바로 내가 처음부터 봐서 정말 사진 찍은 것처럼 책의 구성까지 기억나는 단권화된 교재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단권화된 교재는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론서를 드리면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잘 안 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읽어 나가다 보면 파악이 될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약하구나.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내가 강화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될 수 있으려면 교재가 여러 번 많이 바뀌면 안 돼요. 애초에 봤던 교재에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 능력치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아름아름 알아간다. 이 정도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행정학이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어떤 복습에 대한 그 체계적인 그 방법과 그리고 이론서에 대한 어떤 보강이라고 할까요? 약간 더 편리하게 바꾸는 그런 부분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행정법은 빠르게 저와 함께 치고 나가시고 뒤로 갈수록 정말 요즘에 변별력의 키가 되는 행정학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이해하면서 접근하셔야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좀 맞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린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해드릴게요. 화이팅!